대형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 보너스 제공이라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최대 $900의 현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현금 보너스를 내세운 대표적인 대형은행은 체이스뱅크,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TD뱅크 등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너스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건을 준수해야 현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CD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는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를 유지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사가 홈디포의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에 관여했다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200만 합의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샌디에고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홈디포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계산할 때 선반 태그나 물건 자체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스캐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 조지 게스컨은 성명을 통해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고장난 트랙터 트레일러와 크로스 브롱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통근객들이 90분 이상의 지연을 겪었습니다. 항만당국은 자동차와 버스가 다리 아래층을 이용하도록 권장했지만 여전히 1시간 이상 지연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뉴저지 통근객들이 여러 사고로 인해 링컨 터널로 향하는 버스와 자동차가 중단되고 전선 문제로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쓰러지면서 교통체증에 심각하게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2025년 생활비 조정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3가지 숫자 중 첫 번째 숫자가 나왔는데 내년 월별 지급액이 적은 숫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7월에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콜라는 연방 인플레이션 지표가 7월, 8월, 9월에 매년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2025년 최종 수치는 10월에 발표됩니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연구센터 소속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정되면 2025년 조정률이 2.6%에서 2.9%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인플레이션이 올 상반기 6월까지 3%에 머물면서 물가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여서 중요한 거시적 사건이 없다면 내년 사회보장 콜라는 2.75에서 3.2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의 2.9% 수치는 평균 퇴직자 소셜연금인 월 $1,870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월 $54씩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힐 일대에 공유 전기 스쿠터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플러싱 일대에서 공유 전기 스쿠터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롱스에 이어서 지난 6월부터 퀸즈 동부 지역의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리트 등 복잡한 지역에서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 6일부터 맨하탄 5개 보로 전역에서 음식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내년 봄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만약 음식 쓰레기를 나누어 버리지 않으면 경고 조치만 받지만 이후부터는 음식 쓰레기를 나누어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자들은 음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무료 쓰레기통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퀸즈나 브루클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쓰레기통 주문 기간은 끝났지만 역시 청소국 웹사이트에서 음식 쓰레기 배출용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쓰레기통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뚜껑이 달린 최대 5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됩니다.